자, 제 옆에 우리 먼저 임지연 기자가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지금 금융당국 대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고 있는데 지금 총괄하고 계신 분이죠.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뭐 엄청 바쁘시겠어요. 아유, 뭐 죄송할 따름입니다 국민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다시는 이런 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 고객정보 유출 이 사건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네네. 이런 또 이제 뒤늦은 어떤 그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간에 이제 금융당국은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좀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상당히 강한 강도의 그 지금 처벌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징벌적 과징금 이제 도입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금융회사들한테 어느 정도의 이 부담이 될 만한 어떤 중징계인지 어떻게 좀 달라진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형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인데 네. 그 중에 하나로서 도입되는 것이 이제 소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징벌적 과징금 제도입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도입이 되는데요. 우선 이번 사태와 같이 이 고객의 중요한 그 신용 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한 50억 정도의 과징금을 매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면에서는 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영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와 관련된 매출액의 1% 정도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임지영 기자도 뭐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보안 사고가 일단은 네. CEO들의 어떤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네. 하는데요. 네. 굉장히 좀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재발이 되고 네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금융당국의 강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우선 작년 6월에 전자금융법 개정을 통해서 CEO와 관련 그 정보보호 관련 그 임원의 책임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서 신용정보 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CEO가 의무적으로 월 2회 이상 보고를 받도록 하고 또 보안 프로세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승인권도 CEO가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CEO를 해임한다라든가 문책 경고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중한 제재를 함으로써 네. 어떤 그 정보 보안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6월 달에 그러니까 이미 제도가 조금 개편이 예, 많이 되었다는 거군요. 개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진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업계에서는 네. 뭐 이 사장 CEO 네, 네. 징벌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전임 사태 전임일 때 일어난 사태인데 현재 CEO가 책임을 져야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이 책임 수위를 어디까지 매겨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는 너무 과한 제재를 하는 것은 실질 업무 집행자가 아닌 CEO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뭐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네. 한편에서는 일벌백계로 해서 네. 금융회사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중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유출 사태가 전임 CEO 때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네. CEO가 이미 이제 물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다 하더라도 물러난 CEO에 대해서도 해임 공고 상당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고를 강하게 해서 문책을 강하게 해서 이제 금융권의 이제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태가 지금 현재 CEO는 과거에 정보가 유출됐던 시점에 있어서는 CEO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렇죠. 면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정보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어떤 그 정보 프로세스의 보호 자체는 지금 현재 CEO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그 대응 과정 자체에 있어서 카드사의 어떤 드러난 문제점들 그런 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불편이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현직 CEO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권에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어떤 문제가 사고가 터졌을 때 그 CEO는 앞으로 금융권에 표현이 너무 좀 격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서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는 모든 금융회사, 모든 금융업권에서도 네. 앞으로 고객의 귀중한 신용정보는 강하게 매우 귀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나온 그 금융당국 대책 보면 네. 전화
통해서 네네. 또는 이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네. 대출 영업을 하는 거를 네네. 이제 전면 중단하겠다. 네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많이 보도가 됐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런 그 상당히 좀 이게 좀 전면 금지가 된다는 거는 기존의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떤 영업에 있어서 좀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네. 그런데 이렇게 좀 어떤 그 혁신적인 네. 좀 전면적인 조치가 나오는 데는 그만한 또 이 네. 배경이랄까 네. 금융당국의 어떤 그 생각 취지가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사실 이제 출발점이 이제 그 카드 3사의 고객 정보가 유출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카드의 오용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이런 이 사람들이 이걸 정보를 고객의 신용적으로 빼나갈 것인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카드의 어떤 오용보다는 카드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신용 정보를 예를 들어서 대출이라든가 보험 상품 판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영업을 위해서 필요로 해서 이게 이 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그 툴로 사용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SMS, 네. 이메일, 텔레마케팅 등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가 적법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물론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 부분 영업의 위축이 불가피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신용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 금융업권 회사들에 대해서 이 3월 말까지는 SMS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TM을 통한 마케팅은 좀 금지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그 과정까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입니다만은 그런 단속을 통해서 불법 유통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또 그 기간 중에 금융회사가 그 자신과 그 관계되어 있는 대출 모집인들 혹은 텔레마케터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가 정말 적법한 정보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렇지 네. 않은 거는 폐기를 하고 네. 그런 것만을 사용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면은 그때는 단계적으로 이런 제한을 풀어줄 생각입니다. 네. 그 관련해서 네. 좀 그 국회에서 지금 보면은 이 대출 모집인 자체를 좀 이렇게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보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네네. 싶긴 한데 네.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일부 뭐 국회의원 중심으로 지금 상당히 좀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의 어떤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저 부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좀 판단이랄까요? 좀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네,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그 신용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게 된 그 근본적인 수요 기반이 바로 대출 모집인에 의한 그 개인 신용 정보의 불법 이용입니다. 영업을 위한. 그래서 그런 의견이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대출 모집인 시장을 아예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제도화되지는 않고 있고 지금 2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만은 대출 모집인들을 아예 그 아웃소싱하는 방법보다는 금융회사의 그 하부 조직으로 혹은 자회사로 해서 그분들을 정식적으로 고용을 하고 물론 이제 급여야 이제 실적에 따라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다 그런다면 금융회사도 좀 더 정확하게 자기들의 소속되어 있는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대출 모집인들이 정상적으로 고객의 신용 정보를 습득을 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 이걸 감시하기도 편할 것이고 국민들의 피해도 확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폐지 자체보다는 좀 더 개선을 근본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모집 법인을 아예 지금은 이제 아웃소싱을 네네. 하고 이제 거기다 이제 대출 이제 성적에 따라서 이제 네네네. 또 수수료를 주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를 금융회사의 이제 하부 예, 구조로 예, 예. 자회사 형태로 예, 자회사 형태로. 두면서 그러면 당연히 좀 검증된 그렇습니다. 고객 정보를 토대로 대출 영업을 네, 할 수 네. 있다. 예. 그리고 어제 금융위원회 임시회의를 통해서 네. 의결을 한 것이 앞으로 비대면 창구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 모집인이라든가 텔레마케터가 되겠습니다만 이분들을 통해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 판매한 것인지를 금융회사가 확인하게끔 의무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금융회사가 이를 좀 더 용이하게 활용하기 그 어떤 그 대출 모집인 텔레마케터의 영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를 아웃소싱하는 것보다는 하부 조직으로 두는 것이 네.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땐 더 큰 이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임지영 기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 네, 주시죠. 네. 네.
얼마 전에 현우석 부총리가 고객들이 정보 제공 다 한 거 아니냐. 다 해놓고 왜 지금 와서 이러냐. 이 발언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실. 정보 제공을 안 하면 이게 가입이 안 됩니다. 이게 카드 문제예요, 가입. 이게. 예. 근데 아마 현우석 부총리께서 카드 가입을 직접 안 해보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셨겠죠. 네. 정보 수집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기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네. 예. 정보 수집 단계부터 좀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대책들이 좀 마련돼 있나요? 먼저 이제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면 부총리께서는 이제 고객의 잘못을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사태 수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문책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그 말씀이시고 속뜻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집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카드 가입을 할 때라든가 혹은 보험 가입을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금융 상품을 우리가 이제 살 때 보면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정보를 요구하는 그 어떤 그 양을 필요한 것으로만 대폭 줄일 생각이고요. 또 이렇게 수집된 정보도 고객의 동의 하에서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서 같은 금융지주회사 내에 있는 은행에서 얻은 정보는 같은 자회사라 할 수 있는 뭐 카드사에서 활용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건 원천적으로 금지를 할 것이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카드사라 하더라도 카드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정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왜 이 시정 정보를 요청하는 것인지, 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서 고객들의 어떤 시정 정보가 과도하게 네. 금융회사로 가고 혹은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 일을 이제 겪으면서 네네. 네, 저는 사실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반성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금융 소비자들 많은 분들이 이게 자기의 고객 정보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꼼꼼히 따져가면서 이렇게 동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승인을 한다든가 네. 이러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번에 아직 저는 이제 제 고객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100% 이제 확인됐겠죠. 됐겠죠. 예, 저도 네. 이제 KB를 오래전부터 이제 주 고객으로 이제 거래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 보면 물론 이제 소비자인 저도 이제 반성이 많이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이제 관할 범위를 넘어서서 이 어떤 그 불법적인 수요, 음성적인 수요가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불법 무슨 경마, 도박 뭐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도 지금 이 정보를 달라고 이 애원하는 그 수요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유혹이 이제 상시적으로 네.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또 이제 갈수록 지금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네, 홈쇼핑 네. 지금 뭐 전자상거래 엄청나게 이제 네, 네. 오프라인보다 더 이제 나중에는 더 커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네, 네. 우리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정말 뭐 금융당국이나 아니면 다른 안행부라든가 좀 네. 해서 이런 어떤 그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수요와 어떤 그 고객의 신용 정보가 좀 이렇게 차단시킬 수 있는 네, 네. 그런 좀 구조적인 방안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좀 국민들이 예, 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요? 뭐 일부에서는 고객이 우리 개인이 국민들이 이제 신용 정보에 대한 어떤 보안 의식이 너무 약한 것이 네. 아니냐라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 요청하는 그 정보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개인의 잘못보다는 이 금융회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금융회사의 잘못도 큽니다만 더욱더 근본적인 것이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불법 유통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개인의 소중한 신용 정보를 활용해서 불법적으로 이를 활용해서 영업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제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처방 방법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말까지 저희가 SMS라든가 TM이라든가 이메일 서비스를 통한 금융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우선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2월 말까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TF를 제가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는 미래부도 들어가 있고 방통위 안행부 등 관련 부처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들이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출 모집인 시장을 양성화, 좀 더 양성화해서 금융회사의 자회사를 통해서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불법 시장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불법 시장이 바로 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바로 이 대출 모집 시장을 정상화시킨다라든가 제도적으로 좀 더 제재를 강화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가 정부가 대책을 많이 발표했습니다만 종합적인 대책은 2월 말에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발표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마 말씀 들어보니까 부위원장님 설에도 모시실 것 같네요. 저희는 오늘 위원장 지시로 이제 설에도 조별로 인해서 이제 금융일 정상 근무를 합니다. 네. 지금 금융사들은 어떤가요? 설에 쉬나요? 금융사는 아마 자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네. 싶고 지금 현재 팀을 짜서 예. 운영을 하겠죠. 지금 뭐 카드 해지 과정에서 지금 많은 고객들이 불안을 느끼고 이제 그 이번에 유출된 카드 3사에 가서 해지라든가 탈회를 요청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들이 창구가 모자라서 많은 불편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국민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점 점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점 점포는 밤 9시까지 카드 관련 영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점포라 하더라도 사실 지금 6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있으며 네. 주말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설 기간 중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카드 사태로 인해서 뭐 정말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고 네네네. 또 금융당국도 나아가서 네. 금융사들이 굉장히 뭐 네. 여기에 대한 대책 지금 네. 부랴부랴 세우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금융당국의 그 책임자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보 유출로 인해서 고객들의 국민들의 귀중한 시정 정보가 밖으로 나가게 되고 또 이것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런 데서 피해를 입게 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부는 이를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서 다시는 정보가 국민들의 소중한 시정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가진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머리를 숙여서 사과드리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 불법 유통시장을 뿌리를 뽑고 또 국민들의 개인 시정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2월 말이면은 뭐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겠네요. 이제.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설 연휴 때도 쉬지 못하신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또 이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좀 더 좀 수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 모시고 개인정보 앞으로 어떻게 정말 그 통제된 상태에서 양성적으로 법에 입각해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부의 어떤 입장, 향후 계획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건강한 신용사회로 우리 사회가 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일단 특별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